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침마당 명물열전 시간입니다. 사람의 첫인상이 중요하다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첫인상이 3초 만에 결정이 된다. 아, 정말요? 네. 뭐 어느 학자는 1초 만에 결정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한 심리학자의 주장에 의하면 첫인상은 얼굴보다는 목소리가 더 중요하다고 하네요. 장용 씨 목소리라네요. 왜 불만 있으세요? 아니요. 장용 씨에게 좀 유리해지는 거 아닌가요? 장용 씨 그러면? 목소리 좋잖아요. 네. 얼굴에 비해서 괜찮죠. 네네네. 예, 근데 이 목소리라는 게 사실 두 분이 이제 목소리를 타고나셨잖아요. 그 이 목소리를 먹고 사시는 분들 아니에요. 예.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까지 말씀 안 하셔도 예. 현실적으로 볼 때. 예. 장용 씨도 뭐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도 하시고.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나오신 분들은 더더욱 이 목소리에 대단한 경쟁력을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예, 대단합니다. 예, 이 목소리에 울고 웃고, 예, 정말 어떻게 저런 목소리가 있지 할 정도로 깜짝 놀라게 할 그 5분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분들이 사실 목소리 때문에 울고 웃었던 경험이 워낙 많은 분들이라 오늘 첫 번째 목소리로 여러분께 좀 특이하게 인사를 드리려고 입을 다 가리고 나오셨습니다. 일단 남성 4분, 여성 1분이 나오셨는데 입들이 참 크시네요. 그러게요. 그 큰 입으로 먼저 인사해 주실 분 어느 분이든 저희는 안 보이니까요. 아마 서 계신 순서에 상관없이 인사하기로 결정된 순서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인사하실 분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 목소리로 모든 여성분들의 마음을 울렸던 목소리의 소유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멋진 음성이죠. 자, 세 분께서는 이 멋진 음성의 주인공이 누구일 거라고 짐작하세요? 저기 피부가 뽀얀 저 남학생? 제가 10년만 늦게 시집갈 걸. 마음이 막 흔들려. 아니, 본인이 좋아하는 남성상을 이야기하라는 게 아니라 목소리의 주인공을. 목소리 너무 부드러워서 저 두 번째 계신 분. 김효석 씨가 아닐까 생각을 하셨고요. 이은정 박사님, 이렇게 좋은 목소리의 주인공. 저는 제가 볼 때는 목소리가 굉장히 제가 이제 외모하고 목소리는 되게 어울리더라고요. 근데 지금 목소리가 굉장히 듣기도 좋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 두 번째 계시는 분, 이쪽에 두 번째. 김영래 씨 목소리일 것이다. 성형외과 의사신데도 그렇게 못 맞추세요, 그래요? 그럼 장영 씨는? 아니, 목소리하고 외모하고 비슷하다고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살아요? 장영 씨가 볼 때는? 그쪽 분. 남영훈 씨 목소리가 아니었나? 점퍼 입으신 분이 목소리가 그 목소리가 될 것 같아요. 예, 젊은 남성분 세 분을 골고루 지목을 해주셨어요. 솔직히 저는 말씀하실 때 옆에서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근데 5분이 다 입을 움직이시더라고요. 연습을 많이 하셨군요. 자, 그렇다면 좀 전에 그 멋진 음성의 소유자 어느 분이신지 본인이 입 가리개를 떼주세요. 저기 다시 한번 인사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27살 수원에서 온 방지혜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전혀 안 맞아요. 하리수 씨랑 친구 뭐 이런. 아닙니다. 예, 맞아요. 뒤에 아무도 없는데? 없어요. 아니, 목소리가 상당히 매력적이긴 하네요. 아주 굵고 저음이라 저기 어디 가서 절대 여자 목소리라는 소리 못 들으실 것 같아요. 네, 그것 때문에 나왔어요. 네, 그것 때문에 아주? 그것 때문에 나왔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면 웬만한 자리에서는 처음 만나는 사람들 앞에 있으면 굳이 소리를 안 내시겠어요? 꼭 필요한 상황 아니면? 그렇죠. 많이들 놀라시니까요. 지금처럼. 근데 이제 이런 목소리 때문에 사실 힘든 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본인 목소리에 만족합니다. 정말 어디에서도 귀에 쏙 들어오는 목소리인 것 같아요. 더욱이 얼굴이 예쁘장하시니까 옆에서 재밌습니다. 그러게요. 방지혜 씨, 방년 27살. 반갑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남성분들은 어떤 음성의 소유자이신 걸까요? 두 번째 주인공께서 자기소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아침마당에 나오긴 해서 영광이고요. 저는 33살이고 원래 긴장 안 하는데 괜히 긴장되네요. 아유, 큰일 났네. 하여튼 아침마당에 나오게 돼서 영광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서 계신 네 분 모두 입을 움직이셨는데 그러게요. 본인이 일부러 소리를 이렇게 내신 것이 아니라 평상시 목소리가 이런 거죠? 네네. 네. 늘 말씀하실 때 약간 이렇게 지금처럼 떨림이 있는 음성인가요? 네네. 아니, 무슨 음성 변조 음성을 들은 것 같거든요, 제가. 방금 제가 말이죠. 가만히 뵈니까 저 몸이 가장 마르신 분, 그래서 막 떨리시는 것 같은데 우리 정병준 씨 목소리 같아. 가운데 서신 분 네. 정병준 꽃무늬 씨 셔츠를 음성일 입으시다. 것이다. 눈도 웃고 계시잖아 지금. 진짜 웃고 계세요. 맞아요. 이분 아까도 내내 웃으셨습니다. 네. 아니,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전에 어떤 프로그램 보니까 이렇게 헬륨 가스 같은 거 풍선에 넣어가지고 네. 마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목소리가 저분 비슷하게 고음으로 나와요. 이렇게.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혹시 저분이 출연하시기 전에 어디 뒤에서 이렇게 헬륨 가스를. 하고 오신 분 아닌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두 번째 분? 저쪽에서 두 번째 분. 그렇게 역시 예측을 하셨고요. 김동훈이 옷을 입으신 네. 방금 그 목소리의 주인공께서는 혹시 방송 직전에 헬륨 값을 마시고 나오신 거예요? 아니, 절대 그런 일 없고 100% 제 목소리입니다. 원래 음성이시랍니다. 네. 그럼 평소에 헬륨가스에 대한 오해는 많이 받으시겠어요? 네, 뭐 매일 먹고 다니냐고. 먹고 댕겨. 그러면 솔직히 속상하시겠습니다. 그쵸? 본인 목소리가 그런 건데. 네, 뭐 속은 좀 상한데 뭐 어쩔 수 있나요, 뭐. 네.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입을 가리고 얘기하니까 누가 말하는 건지 알 그리고 수가 네 없어요. 분이 다 웃고 계세요. 그러니까요. 네. 본인처럼. 자, 그렇다면 헬륨가스를 마신 게 아니냐는 오해를 날마다 받으시는 두 번째 주인공께서 입 가리개를 떼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잘생기셨어요, 훈훈하게. 네. 김원혜 씨 정식으로 자기소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모태 모기 목소리를 쏙 빼닮은 33살 김영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모기 목소리라는 표현을 본인이 직접 하셨는데 별명인가요? 남들이 그렇게 부르나요? 그냥 남들이 그냥 쭉 네. 그 듣기 기분 좋진 않으실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그냥 뭐 지금 뭐 괜찮아요. 그러려니. 네. 예. 아까 방재 씨도 그랬지만 좀 컴플렉스인 적도 있었겠어요. 목소리가. 어렸을 때. 예. 뭐 지금도 많은 건 아닌데. 약간 지금도 남아 있으시군요. 그래도 지금은 많이 극복하셔서 대중 앞에서 이야기하는데도 큰 어려움은 없으신 거죠? 지금 뭐 자연스럽게 그냥 좋아하니까 사람들이. 네. 예. 사람들이 한 번 들으면 김영래 씨 목소리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쵸? 네. 못 잊죠. 그러니까요. 오히려 사회생활 할 때 유리한 점도 있겠습니다. 그럼요. 그러니까요. 원래 성격도 그렇게 유쾌하시고 좀 재밌고 그러세요? 그럼요. 정말 장용 씨 네. 개그맨이 되셨으면 아주 뭐 음성만으로도 타고난 개그맨 아니실까 싶어요. 이게 이제 그 개그 능력이요 후천적인 경우가 99%거든요. 근데 이제 김영래 씨 같은 경우는 그 1%에 들은 것 같아요. 목소리를 들었기만 해도 웃을 수 있는. 와. 굉장히 경쟁력입니다. 근데 저희가 목소리 들은 지 한 3분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네. 근데 자꾸 듣고 싶어요. 그러네요. 김영래 씨 그런 매력이 있어요. 예. 일로 와서 차 한잔해요. 일로 와요. 아주 매력적인 목소리 주인공 만나봤습니다. 세 번째 주인공께서 자기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높은 목소리가 고운 낭랑한 목소리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어머. 아니 지금 여성분은 한 분이신데 정말 이미 낭낭하죠? 소개를 하셨죠? 지금 방재 씨가 말씀하거나 그러지 않으셨죠? 그럼요. 네. 헷갈려요 지금. 자, 이번 목소리는 가운데 화려한 남방 셔츠를 입으신 그분의 목소리. 정병준 씨일 것이다. 화려한 꽃무늬. 이 목소리에 반전이 있어야 돼요. 우리 가죽 자켓 입으신 우리 나병훈 씨 아닐까? 그런 예측 나왔고요. 그럼 윤준 박사님은 남은 한 분? 저는 저기 가운데. 정병준 씨. 가운데. 자, 그렇다면 아니 우리 꽃무늬 아저씨께서 많이 지목을 받으시네요. 많으시네요. 방금 말씀하셨던 목소리의 주인공께서 자기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소설을 쓰는 21살 김효성이라고 합니다. 김효성 씨 반갑습니다. 올해 나이가 몇 살이시라고요? 21살입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지금 자기 목소리로 얘기하시는 거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오해 많이 받으시죠? 네, 많이 받아요. 그 친구들한테 그런 장난치지 마 이런 얘기도 들으시죠? 예전에는 많이 들었는데 요새는 애들이 익숙해져서 그럴 땐 뭐라 그래요? 야, 장난치지 마. 친구가 그럴 때는. 그냥 웃고 넘어갑니다. 와, 정말 미성이에요, 목소리가.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노래 부르면 정말 그 미성의 소리가 아주 아름다울 것 같은데요?
목소리 자체는 미성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음치라서 그런 아쉬움이 있었군요. 옆에서 얼굴 표정을 보면서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죄송합니다. 참 재밌어요. 아니요, 이제 이렇게 네. 약간 연극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긴 해요. 예, 네. 역시 다른 분들이 한 번 목소리 들으면 잊지 못하시죠? 네. 사회생활하는데 도움이 돼요? 아니면 조금 불편해요? 글쎄요. 아무래도 불편할 때도 있지만 도움이 네. 되는 쪽으로 많이 활용하려고 노력하시겠어요. 노력은 많이 하는데 이제 네. 놀라시는 분들이 많아서 예. 긍정적으로 활용하기가 힘든 편이에요. 그 도움 되려면 나이가 좀 더 들어야 돼요. 아직 젊어요. 아, 그럼요, 그럼요. 저렇게 세 분의 목소리만 들어보셨는데도 정말 오늘 독특하고 개성 넘치는 분들이 나오셨다 싶으시죠? 네. 그럼 다른 두 분은 어떠실까요? 자, 네 번째 주인공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생방송이라서 가슴이 두근반 서근반 떨리는데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주인공의 목소리도 같이 들어보죠, 뭐. 예, 말씀해 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신뢰감을 주는 목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목소리 깔지 말고 그냥 말씀하시면 안 될까요? 그냥 목소리가 맞아요. 네. 원래 음성이 이러신 거예요? 네, 원래 이랬습니다. 와, 이선균 씨 음성하고 거의 흡사해요, 그렇죠? 네,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목소리는 이성균 씨랑 닮았는데 남은 두 분 중에 이성균 씨 외모를 닮으신 분은 없어요, 지금. 네. 그러게요. 한 분은 나이가 좀 지긋하시고 한 분은 예. 아주 젊어 보이는 분인데. 이번 경우는 저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분께서 약간 사투리를 쓰셨기 때문에 네. 아주 그 연세가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른들이 맞아요. 쓰시는 말투, 그렇죠? 맞아요. 예. 그리고 중요한 게 제가 나시잖아요. 나시. 예. 나시 종친들이 다 동안이에요. 근데 목소리가 노안이야. 제가 어릴 때부터 이 목소리였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전화만 받으면 애미냐? 이 소리를 40년째 듣고 있거든. 네. 그래서 우리 나병훈 씨가 혹시 얼굴은 동안이지만 목소리가 나이 든 목소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심스럽게. 그렇습니까? 내려주세요. 네, 맞습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본인 소개 정식으로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100만 불짜리 목소리 정병주입니다. 정경준 씨. 그리고 네, 안녕하세요. 올해 20살. 네, 신뢰감을 주는 목소리 인천에서 온 나병훈입니다. 그 지금 소리에 전혀 힘 안 들이고 내시는 거죠? 네, 그럼요. 편안하게 나오는 목소리가 이렇게 목욕탕 소리예요? 그럼 진짜 목욕탕에서 어떤 소리가 나요? 뭐 엄청 울리겠죠? 저 잘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와, 정말 울림이 있는 목소리입니다. 네. 반면 정병준 씨는 100만 불짜리 목소리라고 하셨는데 100만 불이면 11억 원이에요. 네. 본인 목소리를 그렇게 표현하신 이유는요? 이제 목소리 개성을 살리기 위해서요. 예. 조금 100만 불짜리라고 했는데요. 한 1000만 불로 올려야 되겠습니다. 와, 그 정도로 본인 목소리에 만족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가요? 다섯 분 다 공개를 예. 했으니까 이쪽 네네. 방지혜 씨부터 정식으로 인사를 듣죠. 네, 우리가. 여러분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네요. 방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27살이시고요. 네. 네, 안녕하세요. 21살 김효성입니다. 김효성 씨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쉬운셋 정병주입니다. 50대 되셨는데 전혀 음성으로는 뭐. 안녕하세요. 33 김영래입니다. 매력적이야. 안녕하세요. 20살 나병훈. 오늘 정말 이 음성의 주인공들은 연령과 성별을 전혀 짐작할 수 없습니다. 김전 아나운서 말 좀 해보세요. 여러분의 목소리 때문에 웃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의 목소리 때문에 웃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다섯 분께 큰 박수 보내주시길 자리에 들어가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자세한 감사합니다. 사연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용 씨 정말 한 번 들었는데도 잊혀지지 않는 목소리들의 주인공 아닌가요? 아, 정말 그 자다가도 생각이 날 것 같아요. 그거 좀 죄송한, 절대 조롱하는 건 아니고요. 우울할 때나 제가 외로울 때 이 다섯 분의 목소리를 떠올리면 저절로 이 미소가 나올 것 같아요. 네, 특히 오늘 방청객들께서는 웃으실 때 그 타이밍을 아주 잘 맞춰주셔야 됩니다. 아, 그러게요. 네, 여러분의 웃음은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내용에 공감해서 웃는 웃음이라는 그렇죠. 거. 아, 그럼요, 네. 그럼요. 방지혜 씨 같은 경우는 그러면 여성들은 사실 변성기가 이렇게 슬쩍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네. 본격적으로 변성기가 있으셨어요? 변성기는 따로 없었던 것 같은데요. 중학교 때 그때
처음으로 이렇게 목소리가 내가 남다르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매점 많이 이용하잖아요. 예. 학교 다닐 때. 그때 아이들이 많이 몰려 있는데 제가 가서 아저씨 저 꽈배기 하나요? 주위에 여하구들이 이렇게 묻 여하구들이 이렇게 깜짝 이렇게 놀라면서 그 목소리가 누군지 저를 찾았거든요. 네. 그때 처음 내 목소리가 많이 남다르구나라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순정 만화 주인공 목소리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요. 네. 근데 저희 학교 때도 제 네. 친구 중에도 지혜 씨만큼은 아니지만 약간 이렇게 저음의 친구가 있었는데 네. 후배들한테 인기가 정말 좋았어요. 그래요? 여학생들은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죠. 뭐 아이돌 좋아하는 것처럼 네. 많이 따르고 그래서 그 11월 11일 그 예, 빼로 그날. 나의 데이가 있잖아요. 그때 언제 한 번은 너무 많이 받아서 친구 2명을 같이 대동해가지고 택시를 타고 집에 그 이만치 싣고 간 적이 금이 환영을 했죠. 금이 환영. 어머니 아버님 예. 굉장히 좋아하시죠. 막 먹을 거 막 이렇게 막 좋아하시고 하시는데, 근데 저도 많이 먹었죠. 그것 때문에 근데 또 한편으로는 좀 그 친구들한테 미안하더라고요. 많이 이렇게 받는 만큼 제가 이렇게 해주는 건 없고 그래서 아유, 그 후배들은 뭐 말 한마디만 해줘도 네. 딱 언니 이런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혹시 목소리가 누구를 닮은 거예요? 아버지나 어머니나? 네, 아버님이 목소리가 굉장한 저음이시고요. 맨날 우리 딸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머님도 여성치고는 목소리가 톤이 낮은 편이세요. 거기에 제가 첫째로 태어났는데 네,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오빠 있으세요? 아니요, 제가 첫째고요. 네. 그다음에 동생이 여동생 1명, 남동생 1명. 예, 목소리가 어때요? 여동생은 그래도 여성스러워요? 너무 여성스럽진 않은데요. 네. 저처럼 언니에 낮지는 비해서는. 않아요. 남동생은 더 낮아요. 남동생 누나 계란 삶았는데 계란 먹을래? 뭐 이렇게. 아니 이 음성은 나병원 씨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방금 들으신 그 얘기 한번 해주신다면. 누나 계란 삶았는데 계란 하나 먹을래? 나 10개라도 먹을 수 있어. 20살인데 저런 음성이 나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아니 사실 저도 이제 라디오 진행을 하는데 그 목소리에 따라서 대우가 달라져요. 그래서 일부러 성대모사 같은 거 연습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국민 행복 시대를 맞아서 이렇게 목소리 독특한 사람들과 같이 하니까 참 행복합니다. 뭐 이러면은 누구 목소리예요? 근현이 비슷하다고 이렇게 그래요? 다 그랬었는데 안 비슷해요. 아 여기 오니까 어머 세상에 제 목소리 아무것도 아니네. 앞으로 하시려면 100일 정도 연습 더 하고 하셔야 될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숙성시키셔서.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목소리가 다 다르신 거예요? 왜 변성기 지나면 다 여성스러워지고 남성 진짜 변성기 얘기를 좀 물어봐야 돼요. 김효성 씨께 여쭤볼게요. 변성기를 거치신 거죠? 네, 중학교 초 때 변성기가 갑자기 확 온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저도 제 목소리를 자각을 못하고 있던 상태에서 친구들한테 인사를 했더니 친구들이 왜 그러냐는 식으로 장난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몰라서 이제 좀 진지하게 얘기를 하다가 녹음을 해서 들려줬더니 이제 그때 변성기가 왔다는 걸 저도 알게 됐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 목소리가 바뀌었다라는 거죠? 네. 저도 그러면 변성기 오기 전에는 목소리가 더 어떻게 굵었어요? 그냥 어린이 목소리였겠죠. 네, 좀 남자애들 목소리였어요. 일반적인. 일반적인 네. 남자. 아, 그럼 변성기를 잘못 이렇게 둘이 저렇게 미성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 저는 이제 저기 목소리 전문이 아니라 성형외과 의사신 거예요. 제가 한번 제 이비인후과 하는 친구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네네. 물어봤더니 이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성대라고 있지 않습니까? 성대가 이게 가늘고 짧으면 이것이 목소리 톤이 높아진대요. 그리고 또 이제 이게 굵고 길면 좀 이게 이제 우리가 걸걸하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여기 우리 나병호 씨 이해를 못하는 것이, 보면 이렇게 남자 목소리, 여자 목소리 나는 건 좀 이해가 가는데, 그렇게 젊으신 분이, 아무래도 우리 저기 가운데 계신 분이 연세가 더 많잖아요. 그럼 저분이 좀 더 성대가 좀 늘어나가지고 좀 굵은 목소리일 것 같은데 더 젊어 보이고, 저건 좀 제가 들은 거하고 좀 다르네요. 그러고 보니까 나병훈 씨가 목이 제일 긴 거 같아요. 아, 그래서 그런 걸까요? 느낌상. 오, 목이 한참 긴데요. 더 길게 만드시는 것 뭐라고 말지 같은데요. 마세요. 정말 성대가 어떤지 궁금할 정도라면 전문가들이 보시면 궁금해하실 것 그럼 같아요. 나병훈 씨는 몇 살 때부터 그런 목소리가 나온 거예요?
이런 목소리를 갖게 된 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정책이 된 것 같고요. 그 이전에는 변성기가 저는 좀 빨리 왔어요. 예. 초등학교 5학년 때쯤에 온 것 같은데 막 이렇게 맴이 나고 막 이러니까 몸에 그래서 그때 좀 느끼고 또래 애들보다 좀 굵다, 신기하다 뭐 이런 이야기 듣고 좀 연기 공부하면서 지금 좀 목소리를 높이고 가다듬은 편인 거죠. 아, 연기 공부 중이세요? 네, 그쪽에 꿈이 있어서 잠깐 배웠습니다. 그러면 연기를 하고 싶어서 혹시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성균 씨 음성을 의도적으로 흉내낸다거나?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지금보다 울림이 더 심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이게 말을 하면 잘 못 알아들으셨는데 지금은 이제 연기 공부하면서 이제 톤을 높이고 그러니까 발음을 약간 교정해서 전달력 있게 바꾼 거거든요. 와. 네, 그때부터는 약간 높아지니까 이성균 씨랑 참 비슷하다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죠. 지금보다 더 낮으셨다는 얘기군요. 좀 굵으니까 되게 듣기 거북해하고 아까 약간 좀 울림이 심하니까 말이 묻히고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나병훈 씨 얘기를 오래 들으니까 김치가 먹고 싶네요. 사카란 김치. 네, 그런 얘기도 많이 들으실 것 같네요. 왠지. 그렇죠. 굉장히 좀 느끼하다, 뭐 약간 고리타분할 것 같다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듣죠. 아니 어떻게 보면 애늙은이 같다고 그래서 좀 오해를 받아가지고 그런 적은 없어요? 많죠. 예, 뭐 저는 좀 성질이 빨랐어요. 전 초등학교 때 키가 170이 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되게 어른으로 많이 보고 지금은 제 나이를 좀 찾은 것 같아서 아니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어릴 때부터 목소리가 굉장히 허스키했거든요. 태어났을 때도 뭐 이렇게 태어났대요. 목소리 자체가. 근데 이 웃겨요 제 목소리가. 나병훈 씨 웃는 거 다시 한번. 아니 근데 방송생활 이렇게 쭉 하면서 이게 얼굴도 조금 바뀌고 목소리도 자꾸 바꾸다 보니까 많이 하이톤이 됐어요. 저는. 네. 그거는 얼마든지 이렇게 연습하시면 하이톤 하실 수 있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연기 공부를 하면서 다양한 배역을 해야 되니까 예. 여자 목소리도 흉내 많이 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자 목소리 한번 해보세요. 안녕! 뭐 이런 거. 네. 이 목소리를 만약에 방지혜 씨가 내신다면 저요? 네. 애교 섞인 목소리. 애교 섞인 목소리요? 오빠. 안녕. 근데 제가 알기로는 무서워. 아 정말요? 오빠 무서워. 방지혜 씨도 이쪽 연기 쪽에 꿈이 있으신 걸로. 네, 저 지금 성우 지망생으로 있고요. 성우 공부하고 있습니다. 성우 김상현 선배님하고 음성이 아주 비슷하세요. 네. 중저음. 그분 아주 매력적이잖아요. 네, 저의 모토가 되신 분이고요.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성우 지망생 나병훈 씨 성우 네, 저도 성우 지망생이고요. 예. 네, 뭐 잘 됐으면 좋겠죠, 뭐. 그럼 두 분이 한번 대화를 한번 대화요? 연기처럼 나눠 보시겠습니까? 제가 먼저 해도 되죠? 누나? 네, 그러세요. 난 어떨 거라고 생각하세요? 참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겠죠. 그럴 거예요. 누난 절 이해하지 못하니까요. 오늘부터 이해할게. 이게 말은 누나인데 누나가 아니, 없어. 저희가 웃긴 웃었는데 좀 공포 영화 같긴 해요. 아유 재밌었어요. 이렇게 다르군요. 정병준 씨는 이렇게 굵은 음성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상형의 목소리, 남영웅 씨. 근데 저는 아직까지 변성기를 안 지난 갓 지난 이제 초등학생입니다. 그러니까 변성기가 없었고요. 예, 계속 이 목소리였고요. 이제 초등학교 때 음악 시간 같은데 노래 하잖아요. 그때부터 친구들이 놀려서 이제 잠깐 이제 막 스트레스 받고 이제 사춘기 때 이제 말을 없어가지고요. 말주변도 없고 우울증까지 겪을 정도로 조금 대인 기피증까지 했었어요. 누가 말을 하면 너 왜 그래 이제 막 이렇게 놀리고 그래서요. 좀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지금 같으면 성우 같은 거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는 그런 이제 시골에서 살다 보니까요. 그런 것 이제 몰라서 쉽게 기회를 잡을 수도 없었고. 예. 그러다가 이제 스스로 노력을 하셨다면서 이게 아니다 싶어서.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레크레이션을 배워가지고요. 성격을 좀 바꿨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야간 사회체육학과도 이제 공부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은 목소리로 이제 한번 이렇게
어디 가서 수업을 하게 되면요 절대 잊혀지지 않는 목소리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유리하겠군요. 많은 선생님들 중에 유독 정병 선생님은 특이하시다 이런 걸로. 네. 그러니까 한번 수업 듣고 이제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요 절대 잊혀지지 않는 목소리. 그러니까 얼굴은 못 기억해도 이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그래서 목소리가 먼저 기억. 의상이 정말 독특한 의상이잖아요. 자, 안녕하세요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옷하고도 아주 어울리고. 아니 얼굴도 굉장히 동안이세요. 사실은 네. 목소리만뿐만 아니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네. 장윤 씨 같은 경우는 돌연변이고 외모하고 목소리 비슷해요.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고우세요. 감사합니다. 네. 정병훈 씨는 레크레이션 강사하시고 김영래 씨는 하신 일이 음악과 관련이 있다면서요? 네, 저 음악. 음악 중에서 어떤 일이신지. 저 관악기 하는데 튜바라는 악기를 제가 지금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전혀 악기 자체가 안 어휴, 어울려요. 이게 꽤 무거울 텐데. 그 소리 한 번만 내줘 보실 수 있어요? 연주에서 따라 부를 수는 없었는데 아니, 반전이 대단한데요. 혹시 이 노래를 김영래 씨가 한 소절만 불러주실 수 있으세요? 아니, 이거 노래 제가 부르고 집에 있어.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부탁을 드렸는데 선뜻 들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럼 튜바라는 악기는 몇 살 때부터 하신 거예요? 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네. 오래 하셨네요. 네네. 그러면 관악기 중에도 여러 그 악기가 있었을 텐데 네. 굳이 튜바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선택은 딴 거 하고 싶거든요. 저도 뭐 색소폰이나 이런 거 하고 싶었는데 제가 되게 뚱뚱해. 선생님이 너는 너 체격에는 이 그냥 악기- 들어가자마자 너는 저거 해 그래. 넌 저거 해. 그러면 오히려 지금처럼 살이 빠진다면은 저 악기를 연주하기 힘드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래 했으니까. 네. 아니 저도 이제 제가 볼 때 습관처럼. 옆에 계시는 우리 그 나병우 씨가 딱 어울릴 것 같아. 음도 저음이고 등치도 좀 그래가지고 딱 투바는 우리 나병우 씨가 어울릴 것 같은데. 근데 김영래 씨는 그 튜바 큰 악기가 고음 같은 진짜 소리를 내잖아요. 근데 만약에 뭔가가 틀렸을 때, 몰랐을 때는 제가 말이죠.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시면 조금 분위기가 좀 이상해지거나 부끄럽거나 이러진 않으셨어요? 근데 그랬죠. 아니, 지금 제가 연주를 하고 이렇게 있는데 거기 단체에서 이제 조용한데 지금 이런 분위기 조용한데 갑자기 제 이름만 그냥 저기 김영래 단원 이랬는데 제가 그냥 가만히 있다가 네 이랬는데 막 대답만 해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랫동안 하시다 보니까 이 튜바라는 악기만의 매력을 본인은 아실 것 같거든요. 네, 알죠. 어떤 매력입니까? 그러니까 모든 음악에는 베이스라는 깔아주는 게 없으면은 그건 음악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 완전 멋있다. 아니요, 진짜 멋있어요. 네. 아주 중요한 역할. 매력 덩어리야. 그러니까요. 그러면 튜바라는 악기는 독주는 잘 안 하나요? 하는데 네. 제가 뭘 하는지 잘 몰라요 이걸. 그러니까 하긴 하는데 예. 해도 티가 별로 안 나서 그냥 여러 명이 할 때 이렇게 여러 명이 할 때가 티가 더 많이 나고 그냥 혼자 할 땐 티가 별로 안 나는 악기여서. 예. 그리고 이 튜바를 위한 이 곡 자체가 많지 않을 테니까, 그렇죠? 많은데 네. 그냥 몰라서. 저거 볼수록 이분이 매력 이게 있습니다. 약간 중독성이 있어요. 유머 감각도 대단하시고요. 장현 씨 경쟁자 강력한 경쟁자 나와가지고 이게 앞으로 좀 아니, 노력하셔야 될 것 목소리도 같아요. 아주 특이한데다가 그 유머 감각도 굉장히 있어요. 네, 그러게요. 저 옆에 계신 나병훈 씨 혹시 곰새마리 한 소절만 불러주실 수 있어요? 제가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5, 6, 7, 8. 곰 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 엄마 곰, 애기 곰. 여기까지. 오히려 노래 목소리는 더 지나치게 높아요. 낮지 않은데요? 아, 노래 잘하시겠어요, 지금 보니까. 네. 아, 노래를 좋아하죠. 아, 저희 그러면 바로 시켜요. 아, 노래 진짜 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아, 노래 굉장히 좋아하고 어렸을 땐 제가 트로트 쪽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트로트 신동이었고요. 진짜요?
네, 그래서 목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굉장히 많은 걸 하고 싶어 하는 욕심이 있어서. 와. 네. 그러면 이 자리에서도 트로트 한 거 그러면? 네, 뭐 물론. 어떤 노래죠? 감사합니다. 당신의 사랑 앞에서 그리움과 외로움이 낙엽처럼 쌓여만 가네. 더 이상은 갈 수 없는 슬픈 사랑이 하다면 이제는 떠나야지 아무 말 없이. 유리벽 사랑 내 나를 잊을 수 있나. 이야, 감사합니다. 엄청난. 잠깐만요, 잠깐만. 나병훈 씨. 나병훈 씨 올해 몇 살? 저 올해 20살입니다. 와, 세상에. 오늘 나오신 분 가운데 가장 젊은 분이거든요. 어쩜 이렇게 그런데도. 맛깔나게. 지금 노래하신 곡이 누구의 무슨 노래였죠? 트로트 가수 박진두 씨의 이제 유리벽 사랑이라는 노래. 이야. 네. 야, 아니 이제 그 배워 선생이 중저음으로 굉장히 매력적인 가수였는데 그 근세에 그런 분이 별로 없어요. 네. 근데 박진도 씨가 조금 이제 보이스 컬러 비슷하신데 우리 나병훈 씨가 성우보다는 물론 성우도 좋은 직업이지만 가수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야, 장용 씨 오늘 가요 평론가 같으세요. 진짜 아니 계약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니, 뭐 회사가 있어요? 아니, 해보려고요. 저기 계약하시기보다는 순서를 진행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노래 빠졌어요. 정말. 어우, 여기 처음에 그 떨림이 상당히 바이브레이션이. 매력적입니다. 아우, 저 네. 나병훈 씨, 장용 씨가 계약하자고 하면 저한테 먼저 상의하고 하세요. 네. 제가 좀 도움을 드릴게요. 왜 이렇게 태클을 걸어? 자, 오늘 나오신 우리 목소리 멋진 분들, 목소리 때문에 울고 웃고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남자니 여자니? 아유, 저런 질문 들을 땐 참 속상하셨겠어요. 실제 김효성 씨가 아르바이트 할 때 그러셨다면서요? 네, 편의점 알바하는데 이제 들어오실 때 인사를 드리면은 놀라셔서 이제 뒷걸음질 치시다가 넘어지시는 분도 계시고요. 실제로요? 네. 그리고 이제 여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런 분들 중에서 이제 저번에 가슴 남아 있는 거 봤다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여자로 많이 몰아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아니, 그 손님들이 초면에 그런단 말씀이세요? 네, 저는 분명히 초면에 뵙는 분인데 전에 저를 보신 적이 있다고 가슴 나와 있는 걸 본 적이 있다고 그래서 그날은 특히 제가 늦잠을 자고 나가서 면도를 못하고 나갔었어요. 그래서 그걸 여기 수염난 걸 보시더니 털 나는 약 발랐냐고 그래서 그때 굉장히 좀 기분이 좋지 않았던 그런 일이 있어요. 뭐 지금은 웃어 넘기시지만 당시에는 좀 속상한 부분도 있었겠네요. 네, 많이 속상했죠. 남자냐 여자냐 이런 소리를 대놓고 막 하니까. 네. 정병진 씨도 그러셨다면서요? 예, 저는 그 화장실 가서 이제 전화 받을 수도 있잖아요. 여보세요, 이제 전화 왔는데 이 밖에서 그냥 발로 꽝꽝 차면서 여기 남자 화장실인데 왜 여자가 여기 가서 하느냐고 그냥 막 발로 꽝꽝 차고 그런 적이 많습니다. 예. 예전에 저기 장발 단속 시절에도 뭐 잡혀본 적이 없다면서요? 이제 제가 20년, 그러니까 20살 때요. 20살, 1살 때 그때 이제 저기 그때는 청바지에 단발이 유행이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빡빡머리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다녔는데 한 번도 걸려본 적이 없었어요. 예.
뭐라고 하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 잡으려다가 아니구나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고 제가 이제 또 그때는 몸이 지금보다 더 호리호리했으니까요. 허리 뭐 25에 한 53 이렇게 됐으니까요. 엄청 모르셨어요. 예, 그때는 다 여자 사진으로 오일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도 그때 걸려본 적이 없었어요. 실제로 야유회 가서도 여자 팀에 한 번 있어 본 적이. 그러니까 이제 직장 다니다가 이제 여자분들하고 같이 이제 한 대여섯 명 이렇게 이제 사내랑 이제 놀러 갔는데요. 이제 남자분들이 자기네도 이렇게 일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이 놀재요. 그래서 이렇게 놀았는데 다 이제 여자인 줄 알고 끝났대. 거기서 이제 산에서 실컷 놀고 이제 저녁에 와서 이제 술까지 마시고 전화번호까지 주고 다음에 연락하세요. 그리고 이제 가시고 헤어지고 그런 적이 많았습니다. 끝까지 모르셨네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DJ 다방 이런 때 이제 친구분들하고 이제 가면 이게 막 커피 같은 거 이제 많이 얻어먹고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방지혜 씨도 그런 오해를 좀 받으셨을 썽 싶네요. 네, 저는 여중역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때는 단발 규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귀 밑 3cm 하면은 다 커트머리거든요. 네, 목소리 이런 목소리로 돌아다니면 공중 화장실에서도 아까 그러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전혀 그런 거 못하고 전화로도 저희 어머니께서도 지금까지 제 목소리를 몰라보세요. 굉장히 심각한데 제가 동생이 2명이에요. 여동생 하나, 남동생 하나. 맨날 제가 전화를 받으면 여보세요? 하고 받으면 어머니께서 남동생인 줄 알고 우연이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라고, 첫째 딸이라고. 딸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워낙 성격도 좀 털털하시고 시원시원하시고 그러세요? 네, 아무래도 목소리의 영향 때문에 성격이나 성향 같은 것도 좀 더 이렇게 보이시하면서 털털하고 이렇게 된 점도 있어요. 그러면 그 점은 학기 초에 자기 소개하면 이렇게 뭐 반장이라든가 과대표라든가 그런 쪽으로 추천을 많이 받겠어요. 네, 안 그래도 중고등학교 때는 늘 학급 반장이었고 고등학교 때는 총학생회장을 했었고요. 네, 근데 이젠 대학생 돼서도 하고 싶진 않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아까처럼 자기소개를 했거든요. 안녕하세요, 06학번 방지혜입니다. 라고 했더니 너는 과대! 과대까! 뭐 이렇게 막 과대하라고 그러셨는데 네, 조금 좀 그렇더라고요. 아니 이게 너는 과대 하는데 이분도 끼가 있는 분이에요. 네. 목소리도 목소리지만 리더십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여요. 목소리 때문에 그런 것보다도 저는 제가 보니까 요새 보면 우리가 어떤 트렌드라든가 하나 유행 같은 걸 전체가 따라가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저기 이쁜 옷 입었는데 어떤 잘생긴 연예인이 저런 옷 입었다면 다 따라가고 얼굴도 비슷해 보면 다 똑같이 뭐 쌍꺼풀, 코, 눈이 송아지만 하고 막 이래 대비슷하거든요. 죄송해요. 쌍꺼풀밖에 안 했어요. 미안해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다양하신 분들 목소리가 이제 저렇게 우리 방지혜 씨처럼 자기 장점 있는 것을 계속 이렇게 개발하고 옆에서 또 달라도 인정을 해주고 배려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굉장히 좋으시네요, 사실은. 성형외과 선생님이 눈이 송아지만 하다고 하니까.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분께서 그렇게 표현하시니까. 두 분 다들 자신감이 있으셔서 그런지 너무 보기 좋고요. 그쵸? 장점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노안된 이 목소리 때문에 저희 중학교 때 폰팅이 유행했었어요. 학교 갔다 오면 전화통 딱 붙잡고 있는데 전화만 탁 받으면 여보세요? 이러면은 또 아줌마야 끊어. 한 번도 못 해봤어 저는. 근데 여기 손해보신 분들은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러게요. 나이가 꽤 되시나 봐요. 아니 정말 김효성 씨 같은 경우 제 친구 중에도 이제 초등학교 동창 남학생 중에 효성 씨랑 목소리가 비슷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일부러 어른이 된 후에 담배를 많이 피더라고요. 얼걸하게. 그렇게 그게 오히려 그렇게 망치고 싶었는데 효성 씨도 막 진짜 나는 왜 이럴까 고민했던 시절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래갖고 이제 좀 담배라든지 술이라든지 이제 목소리 막 소리 지르거나 그런 걸로 많이 해봤는데 목소리가 그대로여서 지금은 포기한 상태예요. 아유 괜히 몸만 상해요. 망쳐요. 하지 마세요. 뭐 매력 있는데요. 뭐. 네, 긍정적으로 잘 활용하시고. 두 번째 이야기는요. 자, 오늘 그동안 서러웠던 이야기 다 풀고 가세요. 네, 목소리 얽힌 두 번째 이야기. 장난 아니라 진심이거든요. 그 목소리 때문에 장난으로 오해를 받는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장난. 지금 이런 분위기. 좀 진지한 얘기를 하려고 하면. 네, 막 이렇게 모여서 진지한 얘기하고 이러고 있는데 제가 괜히 이렇게 가갖고 가만히 있다가
나도 막 이런 거. 전 진심으로 딱 가고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하려고 그러는 건데 저도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입 열고 딱 하면 아, 이게 뭐야 이거. 이런 분위기가 되고 항상 그랬거든요. 군대 있을 때도 그랬고 군대 가서도 진짜 감기 걸려갖고 갔었거든요. 예. 근데 감기 나는데 또 이 목소리니까 감기가 완치됐는데 또 그 목소리. 따라오라고 고참이. 장난치지 말랬지. 막 뭐라 그래가지고 제대할 때까지 혼났어요. 아니 진짜 군복무 중에는 이병 김영래 할 때만 하더라도 좀 오해를 많이 받으시죠. 부르면은 관등성명 되잖아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 자, 귀가 이병래 이러거든요. 쟤 봐. 아무것도 못했어요. 아무것도. 근데 이렇게 웃을 만한 분위기에서 그런 건 괜찮은데 한번 정말 속상하셨던 적이 있다면서요. 네, 그 아버지가 제대하고 얼마 안 되셔서 돌아가셨거든요. 아유. 근데 오래된 친구들은 제 목소리 아니까. 근데 이제 사회 나와갖고 만난 친구들은 전화를 딱 했는데 이거 또 술 먹고 또 장난하네, 연기하네. 막 이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땐 진심이었는데 정말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이제 목소리 때문에 아버지 얘기 돌아가신 게 진짜인데 아직 아버지 얘기하면 제가 울컥울컥 하거든요. 속상하셨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진짜 지금도 잊지 못하시겠네요. 아이고, 평생 갈 것 같아요. 여기가 그건 좀 오래 갈 것 같아요. 상처가 크셨군요. 네, 그 장난으로 하니까 그 아버지 돌아가신 거 장난으로 하니까. 아니 정말 그 아버지께서 생전에 그 네. 아들 음성 때문에 신경을 좀 쓰셨겠네요. 아니 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셨고 예. 언제나 이야기 끝에 반전이 있으십니다. 김영래 씨는. 아니 오히려 이런 오해를 받기 싫어서라도 좀 일부러 쾌활한 성격, 유쾌한 성격이 됐겠어요. 네, 뭐 그것도 있고 원래 또 성격이 좀 좋아가지고 제가. 네. 제 입으로. 아니 저런 매력이 있다니까요. 목소리뿐만 아니라 표정도 아주 목소리, 그 말 어투 이게요 아주 예술입니다. 장영 씨, 제가 볼 때는 장영 씨가 계약하셔야 될 분이 나병원 씨가 아니라 김영래 씨예요. 바뀌고 있어요. 저도 마음이 이렇게. 김영래 씨 죄송한데 그 군대 있을 때 얘기를 이어서 네. 돌격 앞으로 한 번만 해주세요. 자, 돌격 앞으로. 진지하게 할게요. 네. 돌격 앞으로. 그러니까 이분은 성격도 좋으시고 장영 씨 웃음의 포인트가 어딘지 정확히 알고 계시죠? 사람들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해줄 수 있는지. 그 말의 박자를 정확히 알고 계세요. 그러면 연구를 하셨어요 혹시? 사람들 재밌게 하기. 타고 나는 거죠. 아니 나 계약 안 할래. 금세 거만해졌어. 저 겸손한 사람입니다. 아니 진짜 개그 무대에 가서 튜바 연주 한번 쫙 하고 나서 인사하시면 아니 너무 매력 있으시니까 많은 분들한테 인기는 다 끌으셨을 것 같고 친구도 많으실 것 같은데 프로포즈 할 때 여성분들이 진심을 이렇게 안 받아줬을 것 같긴 해요. 뭐 거의 그냥. 결혼을 하셨죠? 이거 한 얼굴 안 한 얼굴인데. 안 한 얼굴. 안 했어요. 프로포즈 저한테 한번 해보세요. 제가 진심 눈 감고 한번 들어볼게요. 또 진심으로요? 나 너 좋아하는데? 장난하지 마. 진짜 이렇게 얘기했는데. 진짜 그렇겠네. 아니요, 근데 우리가 김영래 씨를 만난 지 벌써 30분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김영래 씨의 마음이 읽히긴 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오랜 시간 교제하고 오랜 시간 사귀시면 충분히 그 그럼요. 마음을 읽어주실 거예요. 너무 매력 있어요. 그러게요. 그 반면에 나병원 씨는 좀 장난을 치려 해도 너무 진지하게 느낌을 받겠어요, 상대방이. 초등학교 때부터 이 목소리였다면서요. 아니,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장난을 치고 싶은데도 장난으로 안 받아들이니까 친구끼리 뭐 가끔 또 사춘기고 이렇게 야한 농담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건데 그런 얘기하면 전 너무 변태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섹시하다 이런 얘기 하면 너 진짜 더러워 막 이런 얘기 그런 얘기도 듣고 또 친구 근데 이런 거 되게 좋았어요. 학교 생활하면서 야자를 이제 땡땡이를 치고 싶은데 저도 이제 놀고 싶고 친구들은 가서 막 가진 엄살 다 부리고 선생님 머리가 아프고 배가 아프고 막 난리예요 막 이러는데 저 가서 선생님 죄송한데 머리가 너무 아파서 야자 좀 빼주십시오 이런 빼주시더라고요. 네. 선생님 그 기에 눌리시는군요.
목소리에 신뢰감이 묻어 있어. 진심이야 완전히. 그러면 친구들 사이에서도 왜 학부모인 척하고 아버지인 척하고 장난 전하고 이런 걸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요. 뭐 장난 전화 많이 했죠. 뭐 친구가 아르바이트 하는데 이제 부모 동의가 필요할 때면 가끔씩 제가 했죠.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누구 아빠인데요? 이렇게 하면서 많이 장난쳐줬죠. 예. 저분이 올해 20살이에요. 아니 이런 전화는 방지혜 씨께서도 친구들을 위해서 장난 전화도 해주고 이러셨을 것 같은데요? 장난 전화는 아니고요. 그냥 다른 데에서 광고성 전화가 오면 실례지만 거기 여성분 계세요? 이렇게 찾으면 아니요 없는데요 하면은 그때 끊어요. 장난 귀찮은 전화. 네, 귀찮은 전화는 그럴 때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 목소리가. 그래요. 세 번째 이야기 보겠습니다. 자, 목소리 때문에 울고 웃고 싫다면 가라. 누가 가요? 누구한테? 누가 가? 네. 네, 제가 이제 연애 시절 때요. 이제 결혼 이제 20대 초에 결혼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 목소리가 저기 해서 전화를 이제 여자친구 집에 전화하면은 아버님이 무조건 바꿔주세요. 여자친구인 줄 알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통화했는데 이제 자꾸 전화가 오고 그러니까 누구냐고 이제 그래서 한번 만나러 이제 결혼 조건으로 이제 한번 만나자 이렇게 해서 갔는데 아니라고 목소리가 너무 여자 같다고 그래서 좀 한번 실현 당해서 그래서 결혼을 늦게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지금 부인하고는 그러면 어떻게 만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이제 문화센터에 이제 회원으로 오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수업하면서 이제 친해져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요. 아내는 전혀 그런 느낌을 못 느꼈대요. 근데 이제 장인어른께서 이제 좀 목소리가 조금 저기 하고 날카롭게 생겼다. 조금 신경 많이 쓰셨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웃지 않으면 그런 오해 받으실 것 같아요. 근데 웃으면 참 부드러운 네, 여자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부러 더 인상 때문에 웃으려고 노력을 하세요? 혹시?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밝은 인상을 줘야지 또 성격도 바뀐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목소리가 이제 이렇게 이상한데 성격까지 인상까지 나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인상이라도 좋게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 방지혜 씨도 아까 말을 꺼내시는 것 같았는데. 네, 약간 좀 가슴이 좀 아픈데 그 고등학교 때 그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있어요. 첫 남자친구였는데 잘 사귀다가 갑자기 헤어지자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또 아픔을 이렇게 드러내는 성격이 아니라서 쿨하게 그래? 그래. 뭐 친구로 지내면 되지 뭐. 이랬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저는 서로 알고 있던 다른 타 학교 여학생이었는데 그 친구는 굉장히 작고 목소리도 굉장히 애교 섞인 목소리 있잖아요. 그런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그 친구랑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보낸 적이 있죠. 그때 더 이렇게 목소리 때문에 내가 더 그랬나? 매력이 없었나? 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죠. 네, 그런 생각 말고는 잘 안 들더라고요. 근데 그랬다기보다 그 남학생의 성향이 좀 이렇게 동시에 두 여학생을 사귈 정도면 진실된 사람은 아닌 거죠. 양다리는 일찍 끝낼수록 좋아요. 네, 잘하신 거죠. 뭐 그렇지 않아요? 네. 지금 생각해 보면? 네. 근데 저는 그래도 그 사귀었던 남자아이를 나쁘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진심으로 좋아하셨군요. 좋은 아이였어요. 예, 방지혜 씨는 예. 옆에 계시는 김윤석 씨 목소리가 굉장히 부러우신가요? 오히려. 많이 부러워요. 네. 저도 지혜 누나 목소리가 많이 서로. 네, 귀여워요. 그러면 두 분이 한번 이렇게 대화를 한번 나눠보시면 두 분이 만약에 미팅 자리에서 만났다. 나이는 안 맞지만 만났다. 한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일 어떤 거 하세요? 네, 갑자기 일이요? 일은 뭐 이것저것 하고 있고요. 나이가 실례지만 21살입니다. 정말요? 네, 나이는? 저는 27인데 제가 연하를 좋아해요. 귀여우시네요. 아니 지혜 씨도 이렇게 유머 감각이 있으시고 왜 그래요? 이분들 끼가 있는 분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성우 지망생이시니까. 아니요, 천상 여자입니다. 네, 애교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애교요? 애교는 제가 없어요. 근데 애교를 부리면 말투가 살짝 부드러워지는 거?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야, 뭐 했냐? 그래 밥 먹었고?
이렇게 말을 한다면 예. 애교를 섞으면 뭐 했어? 밥은 먹었고 이렇게 은근히 매력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아 그러면 남자친구 사귀면 그렇게 접근하면 좋겠어요. 왜냐면 모든 남자가 애교 있는 여자를 좋아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저는 애교 별로예요. 그런 남자도 있더라고요. 아, 혹시 남자친구 네,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감이 넘쳐 보였어요. 네. 어쩐지 여유 있더라. 그런데 성우 지망생이라고 밝히셨지만 어쨌든 방송에 출연하셨잖아요. 네. 혹시 그럼 성우로서 뭐 준비하는 내레이션이라든가 뭐 보여주실 만한 거 맞아요. 없어요? 이런 기회가 또 이 어디 기회에. 있겠어요. 네. 나레이션 그럼 짤막하게 한 대목 네네. 해볼게요. 좀 틀릴 수도 있는데. 안녕하세요. 오늘 영화와 낭만 이야기에서는 인물 제임스 딘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불꽃과 같은 인생을 살다간 그의 삶에선 어떤 것들을 느낄 수 있는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인위적인 소리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느낌이 배어 있어서 아주 그러게요. 좋습니다. 그럼 성우 시험을 보신 적이 있어요? 네, 봤습니다. 한 번에 붙었을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제가 작년 7월부터 공부를 했는데요. 여기 KBS도 봤고요. 네. 다른 EBS도 봤고 했는데 저는 그냥 즐기다 오겠다라는 생각으로 붙을 거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좀 재밌는 거예요. 근데 다들 막 어떤 대본 쪽대본을 가져와서 연습을 하고 막 기도를 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모습 보는 게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하하하하 혼자서 하하 웃으면서 그 라디오 부스 안에 신기하다. 들어가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처음 했는데 다들 여자는 여자끼리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자들은 뭐 다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인사하는데 그래서 쳐다보지도 않으세요. 다들 밖에서 PD님들이. 그러니까 이제 뭐 음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근데 제가 안녕하세요라고 하니까 그때 밖에서 라디오 부스 밖에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무 웃겨서 감정에 다 흔들려가지고 제대로 말을 못 하고 나왔어요. 아유 그거 성우 시험이고 아나운서 시험이고 보통 몇 번 떨어져야 해요. 예, 네, 그리고 경험. 즐기는 것도 좋지만 그럼요. 진지하게 내가 꼭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임해야 그게 이제 면접관들의 마음으로 전달이 되거든요. 네. 다음엔 꼭 그러시기 바랍니다. 네. 아유 잘하실 것 같아요. 아, 되면. 그러게요. 네. 자, 목소리 때문에 있었던 일 네 번째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건 어떤 분 사연인가요? 전화 통화. 아, 김효성 씨. 제가 고등학교 때 자취를 많이 했었는데 주변에 인기가 굉장히 많던 형이 있어요. 근데 귀찮게 구는 여자가 있다고 이제 전화로 여자친구인 척해서 이제 좀 떨궈내 달라 해서 처음에 싫다 그랬죠. 그때 콤플렉스가 항상 강할 때여서 싫다 그랬었는데 이제 자취하는 걸 알고 있으니까 밥 사줄게 해서 넘어가서 이제 그렇게 밥 먹고 했었더니 이제 그게 좀 소문이 퍼져서 좀 귀찮은 여자 있거나 아니면 이제 여자친구 질투심을 유발하고 싶을 때 몇 번 이렇게 이용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본가로 돌아왔으니까 이제 밥으로는 안 되고 이제 좀 금전적인 아니 그러면 연기력도 필요하잖아요. 그 선배를 위해서 전화했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그냥 최대한 애교를 많이 섞어서 뭐 밥 먹었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부러워. 옆에서 부러우시다고. 서로 부러워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밥 얻어먹을 때는 좋았는데 평소에는 좀 이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기가 꺼려지니까 원래 외향적이었던 성격이었는데 좀 많이 내성적으로 변했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뭐 지금 여기 이렇게 방송에 나온 것도 거의 어차피 이 목소리를 살아갈 거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으로 자포자기식으로 나온 거라서 아니 그러니까 스스로를 이렇게 다 여는 게 필요하죠. 그러면 실례지만 아까 이제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런 얘기 했으니까 네. 여자친구를 아니요 없어요. 중학교 때 이제 좋아하는 누나한테 고백을 했는데 이제 제가 싫은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목소리를 핑계로 대니까 제가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좀 많이 상처를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좀 이성 친구 사귀는 게 좀 많이 꺼려진. 그럼 정병준 씨가 조언을 좀 해주세요. 결혼에 성공하신 분으로서. 그러니까 목소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쵸. 예,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요, 이제 남자친구들, 이제 이렇게 여자친구들 옛날에는 핸드폰이 없었잖아요.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뭐
저기 나현경 씨 좀 부탁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친구 다 바꿔주고 이제 저녁 많이 얻어먹고요. 예, 친구 대신. 그래서 저기 지혜인데요. 윤경이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친구들에게 다 이렇게 전화 연결해주고요. 좀 그 요즘에 그 카드 승인하잖아요. 그때 뭐 본인 확인하잖아요. 그래서 주민등록번호까지 다 됐는데도 아니 저기 어머님 말고요. 저기 정병주 씨 본인 좀 부탁할게. 그래서 제가 본인 맞는데 그래서 예 방문해서 다시 갱신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정도로. 네. 근데 전화는 절대 목소리가 아닌 게 나병원 씨 같은 경우도 목소리 때문에 오히려 좀 바람둥이로 오인받고 그러기도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고작해 이제 20살인데 능수능란에 얼마나 능수능란하겠어요. 근데 제가 이런 목소리에 막 그 당시엔 더 굵었으니까 막 이렇게 막 말을 제대로 못하면 그냥 바보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을 좀 조리 있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니까 굉장히 선수로 오해를 많이 하고 이제 뭐 좀 나이 지긋하신 어머님들께서 막 이렇게 막 보시고 그러시는데 좀 많이 힘들었었죠. 그런 것 때문에 여자 문제 때문에. 여자들은 많이 좋아하고 따르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뭐 근데 이런 목소리가 사실 뭐 젊은 친구들한테는 좀 많이 안 먹히는 것 같아요.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고. 저 목소리가 실은 사위 목소리로 아주 좋아요. 사위감 목소리로. 네. 근데 나병원 씨가 입만 열면 네. 김영래 씨가 이렇게 계속 웃음을 못 참아요. 왜 그러세요, 김영래 씨? 아니, 부러워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유, 네. 참 목소리 때문에 울고 웃고 자, 그렇습니다. 목소리 때문에 울고 웃고 마지막입니다. 네, 이병 홍길동. 제가 이제 그 시골에서 이제 그 방위 훈련을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사단에서 한 달 동안 이제 훈련을 받는데요. 이제 그 병장하고 상병분들이 저 목소리를 고쳐주겠대요. 그래서 이제 그럼 뭐 어떻게 하실 거냐 그랬더니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15분씩 연습하게끔 하는 거예요. 소리 질르라고 무조건 소리 질르래요. 근데 아무도 변하지 않으니까 이제 포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이제 그 시골에서 이제 예비군 훈련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제가 자대 배치 받아서 이제 예비군 훈련하는데 중대본부 이제 제가 성우병을 받는데요. 훈련 과정에 예 이병 뭐 정병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훈련하는 이제 지역에서 다방 아가씨 왜 그래 장난하지 지금 훈련 중인데 무슨 장난이야 빨리 중대장 바꿔 이제 이래서 저기 굉장히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유 애로 사항이 참 많으셨군요. 김효성 씨는 아직 군대 안 가셨죠? 네, 아직 안 가고 이제 공익 판정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예. 주변에 군대 나오신 분들이 장난인지 진심인지 모르겠는데 너 군대 가서 목소리 때문에 고생 많이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좀 많이 겁을 많이 주세요. 그래서 공익 나와서 이제 그나마 현역보다는 부담이 덜하지만 이제 훈련소는 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많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김영래 씨가 좀 조언을 해주세요. 군대를 마치셨으니까 다녀오셨으니까. 혼날 거야. 조언을 해주시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마음가짐을 그렇게 그 갖잖아요. 얘기는 또 다 하시잖아요, 우리 장용 씨가. 아니, 개성을 살려서 오히려 진심을 표현하면 훨씬 더 수월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목소리 때문에 군대 공익으로 빠지고 신체 검사에 불리하고 그런 거 있어요 혹시요? 그런 건 없고요. 제가 좀 이제 목소리 컴플렉스 때문에 이제 우울증이 좀 심해서 이제 그거 관련해서 네. 이제는 오늘 여기 나온 걸 계기로 해서 어때 이렇게 다른 분들하고 얘기 나누니까 어떠세요? 솔직히 지금도 좀 많이 겁이 나고 이제 뒤에서 이제 욕을 할까봐 좀 무섭긴 한데. 괜찮아요. 누가 그래요? 그런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 이제 만약 있다면 절대 그러지 마세요. 아마 지금도 솔직히 목소리 때문에 좀 고민하시는 네. 분들이 적지는 않으실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5분 나오셔서 공개해 주시고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으니까 그분들에게 큰 용기와 희망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게요. 방지혜 씨, 만약에 목소리를 바꿀 기회가 있다면? 바꾸지 않겠습니다. 네. 목소리 때문에 많이 힘든 점도 있었고 아팠던 적도 있었지만 그것 자체가 모두 다 밑거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거를 많이 펼치면서 살아보려고요. 김효성 씨도 저는 자신감을 좀 더 가지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얘기 나눠보고 어떠셨어요? 자신감이 생기기보다는 앞으로 생기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마음가짐이 마음 먹는다고 잘 되는 게 아니라서 노력을 네. 하시도록.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방송 출연이 기회가 또 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아주 멋있어요. 당당한 모습이. 예, 정병준 씨야말로 본인 목소리 절대 안 바꾼다고 하셨죠? 그렇죠. 전 이제 1000만 불짜리로 목소리 바꾸겠는데요. 이제 저도 목소리 때문에 결혼도 늦게 하고 힘든 시절이 있었지만요. 지금 이제 그거를 이제 개성으로 살려서 열심히 더 이제 1000만 불짜리로 올리겠습니다. 김영래 씨 정말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 계신다면 주변에 목소리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어차피 자기네. 네, 감사합니다. 어차피 아니 자기가 가진 목소리에 장점, 단점이 다 있잖아요. 근데 저는 어차피 지금 제 목소리에 제 이거랑 맞으니까 이렇게 자기 그거랑 하여튼 이걸 생각을 항상 맞다고 생각하면서 긍정적으로 해갖고 그걸 창피하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쭉 그냥 그 목소리 자신감 있게 이렇게 수면 위로 올렸으면 진짜 장점으로 잘 활용하시는 아주 멋있습니다. 나병훈 씨. 네. 목소리 때문에 고민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특히나 뭐 이런 쪽에 있으면 연애 문제로도 고민 많이 하실 텐데 사랑에는 뭐 그런 게 없잖아요. 외적 조건이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마음으로 만나시면 좋은 연애도 하실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또 노력하신다면 그리고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 네, 그럴 거라 생각을 합니다. 나병훈 씨 또 방재 씨도 훌륭한 성우로 꼭 성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김효성 씨도 아주 군생활 멋지게 잘하시기 바라고요. 정병준 씨 100만 불에서 1000만 불로 10배 상승하시기 바라고 김영래 씨 앞으로 멋진 연애도 하시고 좋은 소식 있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응원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 네. 중국 판정단이 고민이 되시겠어요. 우리 방재 씨가 1번, 김효성 씨가 2번, 정병준 씨가 3번, 김영래 씨가 4번, 그리고 나병훈 씨가 5번인데요. 가감없이 본인 얘기를 잘 들려주신 분을 뽑으셔야죠. 뭐. 네, 최고의 공감 인물을 선정해 주시면 됩니다. 8분의 자, 준비되셨죠? 네. 결과 확인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어느 분입니까? 와, 4번! 김영래 씨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이은정 박사님께서 선물 전달해 예, 시상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죠. 김현 씨, 네, 고맙습니다. 나중에 훌륭해지면 꼭 기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훌륭한 튜바 연주가로 활동하시기 감사합니다. 예. 역시 자신감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김현 씨, 돌격 앞으로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여기 앞으로. 우리도 앞으로 나갑시다. 다른 네 분께도 선물 드립니다.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고구려 시스템 안전 방충망에서 백화점 상품권, 건강기능식품 녹십초 삼치에서 백화점 상품권, 태화 고무장갑에서 백화점 상품권, 매일매일 건강체험 그린너트에서 백화점 상품권, 친환경 도자기 젠에서 백화점 상품권 드립니다. 내일은 화요초대석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1부에서는 농촌의 미래를 책임지는 농촌총각 3인방 모시겠고요. 2부에서는 세계적인 당뇨치료제를 개발한 송문기 박사 모시고 삶의 이야기 듣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